안녕하세요. 교육혁신원 이선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번 2학기에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원격 실시간 수업을 하실 경우에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하고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다 보면은 상호작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시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학생들과 학생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 도구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원격 실시간 수업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1차 시에는요, 저희 멘티미터, 이전에 많이 사용해 보신 교수님들 계시죠? 그래서 멘티미터와 젠보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2차 시에서는 마인드 맵을 그릴 수 있는 마인드 마이스터하고 패들릿이라는 도구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원격이고 비대면이고 온라인이긴 하지만 학생들하고 정말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3차 시에는 비대면 수업이긴 하지만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스마트한 카메라가 있어요. 바로 스냅 카메라인데요. 이 스냅 카메라를 사용을 하셔서 학생들하고 재미를 한 스푼 더 해볼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하기에 앞서서 먼저 비대면 수업의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유형이 아마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실시간의 강의 중심 수업 같은 경우는 이캠퍼스를 이용을 하셔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곰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시고, 그리고 샤나 인코더로 인코딩을 하신 후에 이캠퍼스에 업로드 하셔서 학생들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 그리고 질의응답 게시판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을 이용을 하셔서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비실시간으로 참여 중심 수업, 토익토론 수업을 하시고 싶으신 교수님들은 토익토론 게시판이 저희 이캠퍼스에 마련이 되어 있죠. 토익토론 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주제를 주고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다거나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비실시간으로 토익토론 중심 수업을 하실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규칙이나 제한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시간 온라인 학습.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실시간 온라인 학습을 하실 때에 웹엑스를 이용한 화상 강의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이 실시간 수업을 하실 때에 학생들에게 강의 전달형 수업으로 중심으로 그냥 하시더라도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들을 오프라인에서 활용했던 것처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구들을 붙여서 사전학습을 한다던가 상호작용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강의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을 때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있을 수 있고요. 비대면 수업은 몇몇의 이제 교수님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유튜브 라이브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이럴 때는 실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비대면이 수업일 수 있죠. 학생들은 전부 채팅을 이용해서 참여하는 수업이 되겠죠.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참여 중심 토익 토론 수업이라고 있는데요. 이때는 적극적으로 스마트 도구들을 더 활용을 하셔서 학생들과 소통하시고 상호작용을 하시고 조별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게 이제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학생들하고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하실 때 우리 이 실시간 수업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해 주세요. 수업 시간에 수업 전에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수업 중에는 어떠한 규칙들이 있으니 꼭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저작권에 위배되는 어떠한 부분들, 불법으로 복제를 하거나 캡처를 하거나 배포, 공유 이런 부분들은 위배되는 행동들이니까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규칙들을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은 훨씬 더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 학기에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카메라를 천장을 향해서 놓는다거나 본인
뭐 책을 비추게 해놓는다거나 본인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의 얼굴을 보여주고 전체 학생들이 같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여야지만 학생들하고 같이 실시간으로 참여 중심 수업을 하는데 원활하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끄지 않는다, 화면은 본인의 학생의 얼굴을 비춰준다, 이런 규칙들을 미리 정하시고 학생들에게 공지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수업에 여러 가지의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어떠한 수신호의 규칙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교수님께서는 계속 넘기고 계신데 화면이 넘어가지 않아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학생들이 수신호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X자를 표시해 준다던가, 왜냐면요, 학생들이 채팅으로는 얘기를 하거든요. 교수님 화면 넘어가지 않아요. 채팅으로 글을 적어 놓지만 강의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채팅글을 잘 못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미리 규칙을 만들어서 화면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 공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화면이 넘어가지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수신호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면은 귀를 쫑긋하는 이런 수신호를 준다거나, 잘 이해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손을 들어서 반짝반짝 표시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동료의 발표를 잘 들었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예, 동료가 이제 잘 발표를 했다라는 이러한 표시를 해주고 싶을 때는 같이 박수를 쳐준다거나, 뭐 이러한 어떠한 수신호를 같이 해서 원활하게 또 재미있게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규칙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교수님들 한번 서로 온라인 교수다 때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웹엑스 이제 화면 공유 하는 방법과, 그리고 화면 공유해서 학생들하고 스마트 도구들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실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수님들도 옆에 화면을 켜놓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시고요. 자, 이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신 후에 제가 멘티미터하고 그리고 잼보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소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멘티미터는 어떻게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고 문제나 퀴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잼보드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원격 실시간 화상 강의에서 화면 공유로 그걸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엑스 미팅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웹엑스 미팅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죠. 거기에 미팅 시작하기를 누르면 방이 개설이 됩니다. 이 웹엑스 미팅에 대한 사용하는 매뉴얼과 소모임을 개설하는 방법 등은 우리 이러닝부에서, 교육혁신원의 이러닝부에서 매뉴얼을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거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크롬 브라우저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해 놓은 상태예요. 안드로이드 버전의 모바일을, 헤드폰을 사용하시는 교수님들은 거의 지메일 주소가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지메일 주소가 거의 없으신 분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지메일 주소를 이용을 하셔서 멘티미터도 그렇고 잼보드도 그렇고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멘티미터닷컴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스마트 워크샵 때 멘티미터 우리 사용해 봤었잖아요. 네, 바로 그 멘티미터입니다. 멘티미터닷컴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멘티미터닷컴이라고 써 있죠? 자, 저 부분으로
URL을 직접 쓰시거나 아니면 검색하셔가지고 멘티미터 검색하셔도 됩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회원가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메일을 이용해서 바로 회원가입이 가능하세요. 저는 지금 회원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 만들어 놓은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프레젠테이션 예전에 여러 가지의 타입 형태로 만들 수 있었잖아요. 타입으로 만들 수 있었었는데 제가 New Presentation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무슨 수업하고 2020 2학기 그리고 생성을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면서 많이 보던 그러한 형태의 화면이 보이게 될 거예요. 바로 예, 그렇죠. 우리 익숙해 있는 그 PPT,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의 PPT처럼 이렇게 생긴 그러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슬라이드가 지금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타입이 있는데요. 멀티플 초이스도 있고요. 예, 워드 클라우드 형태도 있고요. 예, 오픈엔디드 형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 가치 척도로 묻는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랭킹 순위를 매기는 그 형태로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답을, 예, 정답을 물어보는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을 학생들에게 여기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형태는요, 바로 오픈엔디드 형태예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미래 교육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걸 프레젠트 버튼 눌러가지고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예, 교수님들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위에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예, 그렇죠. 3434798이라는 코드 번호가 보이죠. 바로 저 코드 번호를 이용해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은 모바일이나 또는 집에서 컴퓨터로 원격 실시간 이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더더욱 쉬워집니다. menti닷컴으로 들어가라 라고 채팅방에다가 menti닷컴이라고 예, URL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바로 클릭해서 이 상태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바로 저 수업 그 프레젠테이션에 그 코드 번호를 집어넣고 들어와라 라고 한 다음에 똑같죠. 질문이 예, 미래교육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요? 예, AI 로봇 교사가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학생이 적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짠, 여기 나타나죠? 예, 이런 식으로 답변이 교사와 그리고 전체 학생들한테 이 답변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이 도구, 우리 오프라인에서 학생들 모바일로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실시간 수업에서 화면 공유를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 됩니다. 하나를 좀 더 볼게요. 이거 그 멘티미터를 처음 보시는 교수님들도 있으실 테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도크샵에서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이렇게 학생들 수업 초반에 질문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걸 또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어떠한 글자들을 써가지고 올리게 되겠죠. 지금 25명이 답을 한 건데, 피곤이 제일 많네요. 그쵸? 졸려요. 피곤해요. 예, 복잡해요. 배불러요. 신나요. 열정이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답변한 게 이렇게 중심에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궁금하죠? 저도 한번 여기 답변을 한번 달아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menti.com 안으로 들어가서 718082로죠. 718082로 하고 제출을
눌러보면, 자,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보냈죠? 그랬더니, 갑자기 바뀌네요? 바뀌면서 여기에, 제가 쓴 거 어딨나? 즐거워요. 예, 좋아요. 이렇게 써 있죠. 이런 식으로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도구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예, 여기 바로 웹엑스에서 미팅 시작하기를 눌러서 참여해 주시면 돼요. 자, 미팅 시작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미팅 시작하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팅 시작하기를 누르면 화면이 나타나는데,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미팅을 설정해서 비디오, 마이크, 볼륨 체크를 쭉 하고 미팅 시작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친구가 들어왔을 때의 화면으로 한번 살짝 연결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저를 한 번 더 입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보일 때에는 이렇게 나타나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밑에 보시면 추가 옵션이 있어요. 그쵸? 예, 여기에서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오디오 연결 등등 장치 연결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팅 링크 복사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학생들 만약에 교수님 못 들어왔어요 하는 친구도 있으면 미팅 링크 복사해서 바로 단톡방에 넣어주시면은 그쪽 타고 들어올 수 있게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참가자가 있어요. 참가자 목록이 여기 보이죠? 자, 그 참가자 옆에는 채팅창이 있습니다. 채팅창은 저는 항상 열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수업 중에서도 뭔가 공지사항을 얘기를 한다던가 어떤 URL을 준다던가 할 때 채팅창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니까요. 채팅창도 열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화면을 공유를 하시면서 소통을 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 컨텐츠 공유라는 게 있어요. 컨텐츠 공유라는 걸 누르시면은 지금 내 컴퓨터에 활성화되고 있는 창들이 지금 다 나타나는데요. 자, 그 중에서 화면을 아예 전체를 다 공유를 하는 게 저는 편해서 이쪽에 보면은 화면 1번과 화면 2번이 있는데요. 제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면 1번, 2번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1번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화면 1번을 공유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면서 지금 공유하고 이 화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지금 화면이 살짝 느려지는데요. 학생 화면은 작게 분할돼서 옆에 이렇게 나타나지게 될 텐데요. 학생들은 어떠한 화면을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시면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위쪽으로 분할될 화면 또는 요거는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옆쪽으로 분할된 화면 본인이 선택해서 화면 공유되는 화면과 그리고 다른 학생들 교수님의 얼굴도 같이 보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공유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멘티미터하고 멘티미터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공유한 상태에서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가셔서 멘티미터로 로그인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수업하실 때는 미리 로그인하고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하고 바로 짠 하고 보여준 다음에 자, 너희들 멘티닷컴으로 바로 들어와라. 멘티닷컴으로 바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코드 번호 넣고 자, 여기에다가 체크해 가지고 응답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공유되고 있는 화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공유 화면에서 교수님의 그 멘티미터의 전체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화면을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답을 다른 화면으로 응답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또 공유 화면에서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요거는 이렇게 화면을 학생들이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런 화면을 학생들은 보고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교수님께서는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신 상태에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시면 되고요. 학생들은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멘티닷컴으로 바로 들어와서 코드 번호를 쓰고 응답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서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도구 있다고 말씀드렸죠? 잼보드입니다. 바로. 자, 좀 전에 이 멘티미터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제출해서 학생들의 사전학습을 확인을 한다던가요. 아니면은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요. 학생들하고 판서를 같이 한다거나 뭐 이렇게 글자를 써서 판서를 한다거나 어디 사진을 인터넷 서치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같이 그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잼보드라는 건데요. 잼보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해진 시간에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좀 내용이 좀 길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 놓은 상태에서요. 자, 지금 이거는 화면이 공유된 상태에서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가셔서 잼보드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들께서 만약에 미리 나는 수업 전에 좀 문제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학생들이 생각할 거리도 좀 넣어 놓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미리 들어가서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에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 한 상태에서 자, 오른쪽 상단을 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자, 여기에 교수님들의 이름이 하나 나올 테고요. 저는 이미지로 바꿔놔서 그런데요. 자, 여기에 요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앱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구글에 관련된 앱들이 이 속에 더 있어요 라는 뜻의 구글 앱이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여러 확장 구글의 앱들이 여기 모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쭈루루루룩 내려가 보면은 뭐가 보이나요? 잼보드가 보이네요. 자, 잼보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잼보드 선택했습니다. 저는 잼보드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교수님들은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잼보드를 그 전에 사용하신 적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빈 화면에 그냥 오른쪽에 이 더하기 버튼 하나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잼보드 구글에서 만든 앱들이요 되게 직관적이고 심플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훨씬 사용하시기가 기능이 아주 막 다양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한 기능, 꼭 필요한 기능만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사용하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잼보드의 그 보드, 판서할 수 있는 보드를 어떻게 만드시냐?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 추가하는 모양의 버튼, 새 잼이라고 마우스 갖다 대니까 나오죠. 자, 새 잼이라는 이 버튼을 딱 눌러서 보시면 제목 없는 잼이라고 나타나네요. 자, 이렇게 제목 없는 잼을 눌러서 제목을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무슨 교과목 될 수 있으면 교과목 이름과 학기 구분을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많이 생성이 됐을 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학기 구분과 교과목 반 이름 뭐 이런 것들을 넣어 주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또 심플하죠. 이쪽에 도구 상자가 보입니다. 자, 요거는 펜이고요. 요거는 지우개 버튼이고요. 자, 요거는 선택할 수 있는 버튼, 스티커 메모 버튼, 이미지를 추가하는 버튼, 그리고 원, 도형을 그리는 버튼과 텍스트 상자, 글자를 쓰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레이저 버튼, 뭔가를 이렇게 가리켜 줄 때 레이저 버튼. 예.
레이저 버튼은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 일반 선 모양의 이 펜하고는 다르죠. 선을 그리는 펜하고는 다르죠. 자, 그러면 제가 미리 만들어진 잼보드를 하나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잼보드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잼보드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자, 이 잼보드에 보시면, 여기 보도에 보시면은 지금 사진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어떠한 공간, 테두리를 만들고, 여기에 뭐뭐 관련 궁금한 질문은 여기에다 포스트잇을 붙여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여기 잼보드 안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궁금한,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질문들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은 이제 설명을 하시다가 이 잼보드 하나를 공유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른 뭐 수업을 설명을 하시다가 여기에 붙어 있는 질문들은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이렇게 이미지도 넣고 테두리도 넣고 하느냐. 아까 여기에 있던 도구들 있었잖아요. 이 도구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테두리 만든 거는 여기에 사각형 상자를 이용을 했고요. 스티커는 여기 스티커 메모를 이용을 했습니다. 스티커 메모를 쓰고 저장만 하면은 바로바로 여기에 이렇게 붙여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마음대로 이런 여기저기에 붙여 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어떻게 하냐고요? 사진은 여기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 추가할 때 업로드하고 구글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 구글 드라이브 많이 사용하시나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미지도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구글 이미지가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구글 이미지엔 정말 방대한 많은 양의 수도 없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수업에서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판서를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 좋죠. 이 판서를 하실 때에는 마우스로 판서하시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수법의 설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 태블릿 펜 같은 거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수법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셔서 태블릿 펜 받으시고 판서에 사용을 하시면 판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포스트잇을 막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가? 너희들의 생각들을 얘기해봐라. 라고 해서 여기 포스트잇을 막 붙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제가 레이저로 해볼게요. 네,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 같아요. 감염병이 더 출현할 것 같습니다. 감염병이 더 재출현할 걸 위해서 전 세계가 공조하는 방역망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소비 시장의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고립된 생활로 우울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등등등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같이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의견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학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포스트잇 기능이 잼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학생들하고 소통을 할까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잼보드에서는 고맙게도요, 공유 링크가 있어요. 예. 구글 덕스를 사용해 보신 교수님들 계신가요? 구글 문서도 공유하는 링크가 있죠. 그 링크만 가지고 있으면 학생들이 다 들어와서 문서 작성하는데 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저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제가 여기 위 상단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보시면 공유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 공유라는 버튼을 누르셔서요. 자, 눌러볼게요. 누르고 나면은 자, 지금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용자 및 그룹과 공유라고 했는데 구글 클래스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구글 클래스가 있으면 구글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공유를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링크 보기가 있어요. 자, 링크 보기에서 링크가 있는 인터넷상의 모든 사용자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바로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변경을 눌러볼게요. 저는 벌써 지금 이거를 모든 사용자한테 공유하는 공유 링크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비공개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초록색이 되지 않고 있죠. 제한된. 예. 추가로 여기에 등록된 사용자들만 볼 수 있게 해주는 링크가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클래스 직접 등록해가지고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직접 한 명 한 명씩 등록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 누르셔서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하겠다. 요걸로 해주시고 뷰어라고 돼 있으면 학생들이 볼 수만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 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볼 수만 있고요. 그거를 편집자 모드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직접 자기네들도 들어와서 그 안에서 글자도 쓰고 포스트잇도 달고 이미지도 넣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링크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편집자로 했죠? 링크 복사를 해주시고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브라우저를 좀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엣지 브라우저를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링크를 뿌려주시면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궁금한 질문을 여기에 붙여주세요 라는 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스티커 메모를 써서 여기다가 내용을 붙여서 자, 요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거는 지금 학생 화면입니다. 제가 이제 엣지 브라우저로 학생에게 URL을 이렇게 배포한 상태인 거고요. 자, 여기는 보면은 이제 교수님이 보시고 계신 URL 그 젠보드예요. 자, 여기 보면 요 학생이 양고양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이 지메일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와서 질문을 하거나 이 젠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로그인 안 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로그인을 굳이 안 해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캐릭터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제가 이쪽에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교수님이 한번 차이점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이쪽에 젠보드가 있고요. 자, 여기 젠보드가 또 있습니다. 웹엑스는 잠시 빼놓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요거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에요. 교수님 화면, 요건 학생 화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 학생 화면에서도 같이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제가 학생 화면에서 그림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 교수님 화면에서도 같이 화면이 움직이는 거 볼 수, 사진이 같이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공유된 이 똑같은 URL로 같이 공유해가지고 협업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거를 만드시고 공유해서 학생들이 모두 다 이 링크 되어 있는 링크 주소로 들어와서 편집 모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배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URL을 배포하실 때에는 수업 중에 넣어서 배포하면 되나요? 물론 이제 단톡방이 있다면 거기서 하셔도 되지만 우리 여기 채팅방, 그쵸? 이 채팅방에다가 URL을 쓰셔서 이렇게 배포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바로 여기에서 링크 타고서 들어오게 해주시면은 수월하게 이제 들어오는 게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젠보드를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젠보드에 또 다른 팁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젠보드는요, 위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번호가 여기 보이시죠? 지금 보시는 거는 첫 번째 슬라이드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슬라이드, 네 번째 슬라이드, 이렇게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여러 슬라이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슬라이드는 1조가 사용하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2조, 세 번째 슬라이드는 3조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할당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슬라이드에 교수님이 미리 먼저 미션을 거기에다가 부여를 해준다던가 제 주제를 만들어서 넣어주신다던가 하면은 각각의 조별로 그 슬라이드 안에서 협업하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결과물을 정리해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고요. 나중에 각각의 조별로 발표를 거기에서 또 시켜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러한 팁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여기 바로 콘텐츠의 화면 공유를 통해서 전체 화면은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URL을 채팅창으로 배포를 해주시면서 학생들이 조별로 페이지마다 들어가서 협업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젠보드와 그리고 멘티미터를 이용을 하셔서 같이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2차 시에는 두 가지의 또 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마인드마스터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패들릿이라는 건데요. 자, 두 개 다 협업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한번 2차 시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